뭐 의원님도 많은 뭐 질문과 전화를 받으셨겠지만은 그저께 그러니까 일요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뭐 개헌을 여야가 논의해달라, 뭐 논의하기로 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번 대선 때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거를 국민들한테 물어보자 이런 뜻의 입장을 내놨단 말입니다. 의원님은 딱 일요일에 파면 선고 금요일에 있었고 그다음에 토요일 지나서 일요일 오후에 이 소식 듣고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소식 듣자마자 이제 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예, 지금 이제 내란 종식이 우선이고 정권 탈환이 우선이지 네, 이 개헌을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 개헌을 네. 논의하면 개헌이란 테이블이 열리면 말이죠. 민주당이나 내란 옹호당인 국민의힘이나 동등한 자격으로 테이블에 올라가요. 그게 상상이 됩니까? 아니 지금 국민의힘은 이거 민주주의 정당 맞느냐 책임져라 네. 문 닫아라 이러고 있는데 네. 그 정당이 같은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개헌 테이블에는 동등한 이치로 올라가지고 앞으로 개헌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지금 어느 국민이 그걸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네. 60일 안에 개헌 저 과정을 소화할 수 없어요. 일단 개헌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네. 그냥 만인 만법의 주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나는 이렇게 개헌하겠습니다 해서 국민 평가를 받고 당선된 다음에 공약을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네, 국민들로부터 이제 공약을 내놓고 평가를 그렇습니다. 받는 예. 그런 절차가 예. 먼저 필요한 것이다. 예. 우원식 의장은 왜 그랬을까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이제 계십니까? 우리 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네. 이제 그간에 워낙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개선을 하고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장님은 나름대로 이 60일 안에 거의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충심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 최고위에서 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이것도 법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투표법을 먼저 고쳐야 돼요. 예. 지난번에 국민투표법이 위헌이 났는데 제외 우리 네. 국민들이 현재 국민투표법에는 투표권을 갖는 제외 국민은 한국에 주소가 있는 국민만 투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국민을 차별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위헌이 났어요. 네. 근데 그게 아직도 개정이 안 됐어요. 국민투표법을 쓸 일이 없으니까 개정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제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조항도 고쳐야 되고 그 국회의원 투표권자하고 국민투표권자가 달라요. 국회의원 투표권자는 선거권자는 18세 이상인데 예. 국민투표법의 투표권자는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한 살 차이가 있어요. 예. 그것도 고쳐야 되고 또 국민투표 절차를 밟으려면 네. 그 투표인 명부도 확인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또 법이 개정이 되면 정부로 가서 정부에서 공표를 하고 이런 또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네. 60일 안에 이거 다 하기 힘들고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님이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그렇네요.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개헌 제안을 했지만은 뭐 개헌 그 제안 그것도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절차상으로도 예. 좀 어렵다. 네. 근데 이걸 갑자기 던져가지고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제가 네. 수백 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지지자들로부터 개헌 반대한다는 문자를. 네. 그게 지금 민심입니다. 민심이겠죠. 예, 예. 그게 민심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개헌 때문에 힘든데 개헌이라는 이 줄을 잡고 좀 살아나 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뭐 자기네 당에서 뭐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니까 안면 몰수하고 있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주자들이 예.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다 정치 공세입니다. 정치 공세. 자기들의 흠인 내란 옹호라는 흠을 네. 덮기 위한 계엄을 그 방패막이로 쓰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마치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이걸 계속 얘기하면서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개헌에 대한 얘기는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되면. 우리 스스로 예. 이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다음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말이 할 수도 없고 또 물리적으로 안 되는 물리적으로도. 얘기니까 계엄 얘기를 더 이상 꺼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할 것은 내란 종식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뭐 제안해서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이 나온 다음에도 우원식 의장이 다시 한번 또 입장을 냈더라고요. 예. 아,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예. 아마 뭐 이재명 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또 계엄 계엄 여건 강화. 강화하는 거 이 예. 부분 말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우원식 의장이 화답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그것만 하자고 할까요 국민의힘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만 하자면 국민의힘이 동의하겠습니까? 동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 벌써 그 단계부터 삐걱거리지 않습니까? 음. 개헌은 그렇게 해서 60일 안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저도 이제 민주당 내부 좀 취재를 해보면은 이 여야가 함께 논의해보라는 취지다. 뭐 이렇게 우원식 의장의 뜻을 해석하는 네. 민주당 의원도 있던데 여야가 같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뭐 지금 여당도 없어요. 국민의힘이 같이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가 이걸 내란 세력을 뭐 길을 살려주고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국민의힘이 예. 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계엄을 반대하고 반성하고 그다음에 윤석열을 출당시키고 네. 그런 조치를 한 정당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엄 당이잖아요. 한마디로 저 내란 당이잖아요. 내란당. 예. 근데 지금 내란 우두머리가 지금 겨우 파면됐고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네. 그다음에 내란의 이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됐잖아요. 네. 지금 저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사령관을 구속하고 2단계까지만 됐는데 그러니까 내란이 드러난 표면만 지금 제거한 거예요. 네. 근데 속 부분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한테 문건을 주면서 거기에 비상입법기구 예산 마련하는 취지가 들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계엄이 성공했을 때 그 다음 절차를 뭘 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면에서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개정하고 그 장기 집권체로 들어간다는 계획이 있었을 거고 이 계획은 누구랑 상의해서 대통령이 계획을 했는지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조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원적으로 볼 때는 노상원 수첩에 들어있는 뭐 다 수고해서 정리한다는 그 부분이 그 노상원의 그냥 독자적인 그 장문이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노상원은 이 부분을 누구랑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러니까 이걸까지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수사기관들의 수뇌부들은 관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네. 뭐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이 부분은 자기들에 관한 부분이니까 적당히 지금 덮어놨을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국무회의 부분도 국무회의 전에는 혹시라도 협조한 적이 없는지 국무회의 전에는 그러니까 비상계엄 전에는 협조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비상계엄이 발표된 되면은 이후에는 국무위원들이 협조를 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수사가 지금 안 돼 있어요. 표피만 수사돼 있는 거예요. 표피만. 그러니까 내란 특검을 빨리 가동을 해서 네. 이걸 전부 수사를 해가지고 적어도 내란 세력들은 단죄를 해야죠. 아니 세상에 쿠데타를 한다는 것은 네. 쿠데타를 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럼요. 근데 이건 이제 상권 분립에 임기가 제한된 대통령이 상권 분립의 견제 장치를 해제해서 독재를 하고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비상입법기구 만들고 국회 해산하고 그 절차를 돌입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한 사건이에요. 이 내란에 대해서는 뿌리까지 확인을 해서 관여자들은 단죄를 해야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럼요. 쿠데타인데. 그럼요. 뭐 프랑스 예를 또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던데 나치에 협력했던 그 프랑스 이 이른바 극우들 나치 장당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쭉 언급하신 것들이 들어보면은 와 정말 앞으로 할 게 많다. 네. 할 일이 많다.
많이 남아 있다.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개헌 논의로 이 논점을 흐리거나 이것은 그 이른바 물타기 면죄부주는권은 절대 안 된다 예,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란성 질병, 내란성 뭐 이제 두통, 뭐 불면증, 내란성 소화불량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그런 말씀하세요. 개헌성 불면증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 아니 우리 저 민주당이 아, 민주당이 확실히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개헌은 불면에 시달릴 이유는 없으십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락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급하신 것처럼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 조사 이거 아마 정권이 바뀌어야지 또 본격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